네, 안녕하세요. 국민주식고총처리반 국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시장은 뉴욕 증시를 비롯해 국내 증시, 아시아 시장까지 일제히 사상 최고점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환희 그리고 또 고점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지금 과연 어디서 내 수익을 챙겨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기 위해서 신고점 주도 섹터 대분석 국고처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수가 오를 때 내 계좌에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섹터로 AI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전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AI가 견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글로벌 시장이죠. 오늘은 특집인 만큼 AI 그리고 또 이 테크놀로지 관련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더 우선적으로 꼼꼼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 파라나 번호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이분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밤이고 낮이고 증시밖에 모르는 남자입니다. 언제나 상승으로 가는 길 안내해 주시는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 이상로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최다 수익왕, 이 4선우면 저리 가라 빛나는 금배지가 오늘도 눈부십니다. 그 위험에 맞게 일단 저희가 오늘의 이 특집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데 원래 또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구상의 전 세계 시장을 통틀어 가장 뜨거운 섹터죠. AI 그리고 테크놀로지로 오늘 1시간을 꽉 채워볼 텐데요. 일단 테마는 너무도 뜨겁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AI만 붙어도 주가가 날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AI 버블론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현명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AI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가 코스피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잡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했고 거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가 또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금요일 시장에서는 일부 조정세를 나타내는 것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였지만 다른 여타의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또는 소재 그리고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드러내면서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확대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준비를 해봐야 되는 것은 뭘까요? 다가오는 월요일 날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종목군들도 함께 바뀌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반도체도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와 키워드를 반드시 주목하면서 오늘도 그에 따른 내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AI 시장이 야구로 치면 아직까지 3회 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그 무거운 빅테크들이 AI 신사업 또 협업 기대감에 돌아가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회 또 수익은 즐기는 자의 것이겠죠. 두려움에 넋놓고 있었다면 이 최고치 랠리에서 소외되지 않았겠습니까? 시장 또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1시간 모두 털어놓고 가시죠.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보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무료로 주식의 정석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02-3490 또 4560 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자료 꼭 챙겨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강의를 통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 크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에 대한 관계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고 두 번째는 증시를 이끌 AI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분들도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기 전에 일부 조정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금리 인하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바랬던 것은 추가적으로 올해 안에 몇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바랬던 거고, 연준은 그에 따라서 점도표를 통해서 화답해 주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시장은 빠졌냐 올랐냐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겠죠.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1990년 1월 이후부터 국가별 주식시장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시기에 대한 주가적인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왜 이런 나라들이 많이 올랐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나라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한마디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국가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캐파가 큰 나라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왔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미국장이 좋아질 수 있고 중국 시장이 좋아질 수 있고 인도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섹터군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왔느냐를 또 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보니까 헬스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금융 섹터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IT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IT라는 것이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나 AI나 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유리기판 모두 다 이 IT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통신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약 상당한 상승세를 이뤄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그러면 또 올랐는데 따져보니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결국 대형주가 상승한다는 것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분위기는 증시를 올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시장에 대한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 우리가 그 흔히들 이제 금리 인하의 달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는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을 많이 매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 투자는 줄어듭니다. 다만 은행 이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대안 투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 투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주식시장에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국내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성 드라이버만 걸린다면 충분히 코스피 5천도 꿈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왜 이런 AI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냐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AI가 있고 밑에 보면 이제 클라우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AI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얘기를 해요. AI가 더욱더 고도로 발달을 하려면 뭐가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살다 보면 가장 피해야 되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한 권만 읽다 보니까 여기 안에 지식으로만 상대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편견을 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AI도 마찬가지거든요. AI가 요만한 편협한 사고에 빠져 있다면
당연히 이제 대답도 상당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AI가 방대한 자료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나에게 답변을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유능하다,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AI에 대한 용량,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AI가 고성능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지능적인 부분으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클라우드 시장이 더욱더 확대돼 줘야 된다는 거고, 이 클라우드가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역할 자체를 이제 빅데이터화 시키는 거죠.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AI는 거기에 따른 이제 부분을 우리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서도 이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빅데이터에 대한 시장도 상당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반도체가 좋아서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AI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간에 두고 그 키워드를 따라서 가면 우리가 또 다음번에 어떻게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를 미리 우리가 좀 더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이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노랑봉투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원리적인 부분으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인력을 감축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공장 자동화가 더욱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공장 자동화는 결국에는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미국과 한국에 대한 임금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에 대한 임금인데 한국보다 미국이 임금이 약 1.5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또는 뭐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타겟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값싼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공장 자동화라는 것은 가야 되는 길, 그리고 이제 이런 협동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길도 반드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AI에 대한 지능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AI에 대한 파생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고 협동 로봇 시장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평균 임금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임금이 증가했던 것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가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금도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물가 상승률에 역행하느냐 아니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이 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3명의 미국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명이 이제 앨런 머스크, 또 한 명이 젠슨 왁,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샘 알트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3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한국을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로봇주들이 생산할 수 있는 부품들을 가지고 전 세계 로봇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겠다. 왜냐? 한국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이런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파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동은 우리가 이런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확대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미리 공부를 하시면서 저하고 함께 트렌드를 선점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8월 달에 2억 4천으로 출발을 해서 물론 1월 달에는 1억이었습니다. 1억으로 출발을 해서 2억 4천까지 오고 8월 달 2억 4천에서 9월 지난주까지 2억 6,1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는 올랐을까요? 빠졌을까요? 시장을 보면 이상로는 빠지진 않았겠다, 그죠? 많이 올랐겠다, 그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난 다음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께 직접 다 포트폴리오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셔서 투자의 노하우도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